네, 안녕하세요. 자, HLB 관련 종목 보기 전에 대형주 보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네, 그냥 제자리에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끌어올린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점에서 이게 바로 이제 시장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종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네이버도 괜찮습니다. 네이버도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거 뭐 시장 때문에 그런 것이지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은 있지만 지지가 잘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렇게 돌려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워낙 지금 고점에서 빠진 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점에서 빠진 다음에 치고 올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못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모양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지금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저항이 생겼죠. 이 위치에서는 이제 저항이 생기는 부분이지만 전혀 뭐 문제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도 쉽지 않아요. 이 자리를 돌파해서 뚫고 올라간다라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다 보면 시장이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이 위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치 쉽지 않다. 뚫기 쉽지 않은 분명히 조금만 올리면 돼요. 지금 외인 수급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오는데도 쉽게 못 뚫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참 기아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충분히 자 그만큼 지금 개인의 물량이 뭐 많은 건지 여기가 이게 여기 누르는 힘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면서 여기에 대한 자 이 누르는 힘 상당히 강하다. 뭐 개인이 매도하던 기관이 매도하던 외인이 매도하던 이 매도 물량을 쉽게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외인이 매수하면 좋다라고들 하지만 사실 보시다시피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승에 대한 부분에 저항이 생기고 그리고 쉽게 올리지 못하는 부분 똑같은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한생명과 자 밀렸죠. 밀리고 나서 좀 빠지는 그 기준을 이탈하게 되고 그 기준의 이탈에 있어서 반등하지 못하면 이게 쉽게 빠지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매도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준마다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자리 그 기준이 이탈되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해줄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밀리고 장기평선 200선에서 들어올릴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M은 뭐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엑시스바이오는 반등 이후에 눌림. 자, 이 윗꼬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눌러줘야 돼요. 눌러주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이렇게 한 번에 뚫고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이 또한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모양에서는 위치상과 이 종목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눌리는 게 저는 뭐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눌리지 않았을까라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모습 봤을 때 자연스럽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차트 분석을 뭐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보이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것도 하나의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이다. 하락하는데 좋다라고 말하기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큰 상승 나오기 위해서는 눌리는 건데 이 눌리는 거에 있어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반등.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바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인데 급등하는 종목들이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급등한다는 얘기, 이 엑시스바이오가 급등한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변동성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 모습도 뭐 흐름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현대바이오는 반등이 나오지 않죠.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뭐 이렇게 일단은 바닥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바닥을 이제 만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돌려주기만 하면 좋은데, 그쵸? 지금 외인이 들어오고 개인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흐름을 보시면서 이 위치 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습이 더 좀 자연스럽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없으면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누르는 급락을 시켰던 부분에 있어서 이걸 뚫고 간다라는 것보다는 쉬어가는 모습에서 밀리거나 반등, 뭐 쉬어가고 나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자, 신풍제약도 지금 보면 일단 여기에서 반등은 실패했네요. 그러면 다음 자리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흐름을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HLB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호재냐 악재냐 100% 이렇게 딱 그냥 내용을 보면 이게 100% 호재죠. 내용만 보면 100% 호재다라는 것은 뭐 상승, 당연히 뭐 상승을 얘기를,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아무리 뭐 차트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은 좀 보는 게 맞죠. 당연히 보는 건 보는 건데, 과연 얼만큼을 뭐 상승을 만들 것이냐, 이게 뭐 호재라고 하면, 저는 이 내용 가지고 뭐 올라갑니다. 네, 약간 뭐 이런 먼저 김칫국을 마시는 그런 내용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분들이 다 그냥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이거는 뭐 100% 호재고 뭐 급등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음, 무조건 점상이 아니다. 내일 만약에 점상이 아니고 뭐 10% 20%다. 그럼 쓸어 담아야죠. 호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일단 그거를 떠나서 지금은 일단 지지를 잘 해준 거는 맞아요. 뭐 이건 다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자, 제약 일단 볼게요. HLB 제약은 지금 이 밑으로 좀 빠진 상황, 저항받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지금 2만 원대를 돌파한다는 자체가. 넥사이언스도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지는 잘해준 모습, 지지는 잘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려주는지, 그리고 이 흐름을 유지하는지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생명과학도 저항, 반등. 자, 뭐 어제 말씀드렸던 5%대, 물론 HLB를 기준으로 잡아서 3에서 5%로 보시면 된다. 마이너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같이 반등이 나오고 저항이 생긴 거.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HLB는 정지가 됐고, 나머지 이제 관련된 뭐 특히 뭐 생명과 급등의 호재면은 급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어떤 종목을 들고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뭐 사람 뭐 저라고 별게 있겠습니까? 똑같은 개인 투자자 일인데,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하죠. 아, 이 호재면 생명과학이라도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명과학이 미리 날아가고 내일 HLB가 점상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또 그냥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니다. 이건 HLB만, 생명과학은 뭐 별개야. 그룹주도 아니고 별개야. 그냥 HLB만 이거는 뭐 같이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생명과학 가든 말든 상관없어. HLB만 가면 돼.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또 호재가 있으면 생명과학하고 LB 같이 움직이면 역시 같이 가는 거야 라고 하다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생명과학은 안 가고 제약이 안 가고, 안 가면 왜 안 가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뭐 얘네는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LB만 가면 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글쎄요, 이거를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일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기 뭐 우회상장 미해당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뭐 시가의 모습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 이게 호재다, 다들 이제 호재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내일 기회가 있다. 뭐 점상이 아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매수, 뭐 풀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매도도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전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상승이 나오면 매도도 하는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모습이 나올지 아마 좀 눈치 작전 뭐 그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차트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이렇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 내용 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전혀 저는 감이 잡히진 않아요. 뭐 대부분 야 주식 그만둬라 아마 그 얘기 하실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제 주식 종목 이걸 영상 올릴 때 이런 내용 많이 말씀드렸을 때도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뭐 호재든 악재든 내용을 푼다. 제 아무리 뭐 풀고 해석하고 해봐야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가고 어떤 모습이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미리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호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풀 매수하시면 돼요. 내일 기회가 오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이 위치에서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위치가 깨지면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락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추가락이 나오고 굳이 상승시킬 거면 그냥 물량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리를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 밀고 물량 많지 않게 그냥 자리를 유지하고 정지시키고, 그냥 이러한 어떤 과정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설마 예상되지 않아, 이게 예상된 일이 아니다, 우연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주식은 다 짜고 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우연일 수는 없어요. 다 작업이 되고 미리 설계가 되고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내용이든 어떤 내용이든 그걸로는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물론 차트 갖고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걸로도 알 수 없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누가 뭐 기사를 쓰던 뭘 하던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인 그냥 차트의 흐름을 믿겠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자 만약에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작용해서 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상한가 그 여기 올라가겠죠. 이후에 자 제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자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쉽지 않은 자리 갭으로 띄우는 거죠. 상당히 긍정적이죠. 이 내용이 호재든 뭐든 이게 긍정이든 뭐 저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올려놓으면 이게 호재예요. 지금 이런 내용이 호재다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올라오면 다행이지만 가격을 일단 올려놓는다. 상당히 호재죠.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올려놓고 어떤 모양이 나오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이건 하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죠? 잘못하면 이거 하락이다라고 하면 야 유튜브 그만둬. 어떻게 지나가다가 뭐 돌도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부분은 뭐 얘기할 거는 아닙니다만, 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상승으로 보면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위치, 저항이 심한 자리, 뭐 갭상승 올려놓고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반면에 물량에 대한 부분 혹시라도요, 알 수 없잖아요. 혹시라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물량이 나오고 자 매도 물량이 나오고 하락을 한다. 그럼 1차적으로 여기가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깨졌을 경우에는 다음에 대한 하락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또 이게 다 거의 100% 이제 호재로 보고 여기에서 만약에 상승을 못한다 제대로, 그러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어설픈 상승, 그랬을 때 매도 물량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여기서 이제 또 판단을 해주셔야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죠? 주식은 매수와 매도 사이 싸움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 상상 이상의 물량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이런 지금 상황에서 하락을 얘기한다라는 거 참 우습게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상승 하락 다 보고 항상 보고선 저는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일단 상승을 보신다라고 하면 위쪽,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 분명히 확인해 주실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